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좀 찍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딱히 지금 구간에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죠. 단기적으로 뭐 클래스 2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큰 변동성은 없는데, 일단 제가 좋은 점이랑 나쁜 점 한 가지쯤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시면 봤겠지만 2, 3월 달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 하나는 뭐냐면 224일선과 300일선. 야, 뭐 차트로 주식하냐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얘기한 대로 주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도 분명히 절반이라도 비중 덜어넣어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전대를 좀 드리면,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현재 장기평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인 흐름이죠. 224, 300일선. 장기적인 흐름이 하락일 때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장기적인 장기 이평선이 돌아갔을 때는 뭐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HLB가 지금 구간에서 내려오면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HLB가 기회라고 했을 때, 전달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손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HLB 뭐 매수하거나 해서. 분명 저는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손해보신 적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5만원대 초반 구간, 요 구간에서 좀 모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HLB가 잡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회사가 좋은데 FDA 승인을 못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게 말이 다 둘 다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HLB 자체가 저는 항상 이 세력주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 움직임 자체가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랑 다르고, 진짜로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좀 주가 움직임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뭐 나노코박스 때도 마찬가지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리들고 계신 분들이 이 나노코박스 때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요 당시에 이때 뭐 있었어요? 요때 7월 15일에 자, 공매도와 싸워 이기자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 공매도 세력 척결하자 이러면서 몇 시 몇 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2시에 동시에 다 같이 매수하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시인가 3시에 다 같이 매수하자 해서 주가가 그 전부터 스물스물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오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다 빠졌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나노코박스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서 올라갔어요. 나노코박스 코로나 백신이었나요? 동남아 쪽. 이제 그럼 올라갔다가 여기서 전환사채가 상장됐거든요. 전환사채가 상장되면서 올라오면 전환채꾼들이 2배 정도 수익 보고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다 파니까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파동을 그리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인 주식이면. 근데 그냥 이렇게 쭉 밀어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뭐다? 이거 자체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물량 팔아먹으려 올렸던 거다, 이 당시에 이슈로. 딱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 흐름 자체가. 그리고 나서 HL 같은 거 계속 찍어드리면서, 그래도 어쨌든 가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기다리자 해서 우리가 이 상승을 먹었던 거예요. 그죠? 이 상승을 먹고 뭐 했다? 이 구간에서도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내려갔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요.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비중 조절하고, 정확히 보면 요날이겠죠. 비중 조절하고 그다음 하한가 2방 맞고 비중 절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끌고 가자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끌고 가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자. 다 기억해요, 저는. 그럼 뭐 하자? 여기서 비중 조절하자. 그리고 뭐요? 비중 조절한 상태에서 끌고 가자. 기다리자. 어디서 추가 매수했어요? 또 5만원 깨질 때 또 추가 매수하자. 전달 드렸고, 기다리자 해서 이 구간에서 또 단기적으로 평단가 낮추신 분들은 평단가 여기 만들어 놓고 비중 축소 또 하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냥 진짜 여러분들 영상 여태까지 다 보신 분들은 거짓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밑에 구간에서는 기회라고 전달 드리고요, 올라갔을 때는 2분의 1 무조건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전달을 드려요. 왜? 결과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HLB는요,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도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에 대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4일선과 300일선을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라서 저항을 맞다가 강하게 돌려 세워주는 구간인데, 어쨌건 이 빨간색 선과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뭐요? 자석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멀어지면 가까워지고요, 가까워지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올라가면은
당기고요. 내려가면 땡겨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24, 300일 이평을 일단 뚫고 올렸잖아요. 그럼 일단 뭐요?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다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 밑에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지만 한 번만 밀어 올려주면 여기서 보다 변동성이 위아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스권에 대한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리라프 같은 경우도 이제 NDA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가남 이제 리보세넬 같은 경우도 CRL2를 받았기 때문에 CRL 아니죠. 클래스 2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7월 달에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뭐요? 기대감. 그리고 리라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가 아니죠. 본 심사에 들어갔을 때 이 패스트 트랙은 6개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늦어도 8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HLB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주가 상탈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4월, 5월, 6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4월, 6월 그때가 진짜 강하게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이때 당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약물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남 하나죠. 가남 하나.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는 가남 플러스 뭐요? 단감함이잖아요. 두 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 뭐 이거 이슈 말고도 다른 어떤 뭐 병용 임상이나 아니 리라프 같은 경우에 단감함 말고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면은 단감함 말고 뭐 있죠? 리라프 고용암 중에 어쨌건 뭐 다른 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또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기대감이 커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6월달에 5월달에 새로운 연준의장이 취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 왜냐면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물론 코스닥 정부 정책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스닥을 올리려면 지금 2차원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바이오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 로봇.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가 끄는 장이 갈 텐데 HLB도 결과적으로 시총이 7.5조기 때문에 코스닥 150 ETF 자금 들어와 주가 올리는 거 맞잖아요. 이 당시에도. 우리가 매매 동향 보면 코스닥 150 ETF 자금 들어오면서 기관계, 금융투자 수급 엄청 들어왔잖아요. 이런 수급들이 사실 HLB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말 상승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강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2, 3월까지는 이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흐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2, 4 저항 맞고 돌렸죠. 눌렸죠.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보통 바닥을 잡을 때 많이 이런 흐름들을 보거든요. 뭐 예컨대 제가 과거에 이제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죠. 저희가 이 구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장기 이평선이 있으면은 장기 이평선 이게 우하향이죠. 우하향 계속적으로 그 내려가는 흐름, 그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돌렸잖아요. 돌리고 나서 제가 뭐라 했죠? 올라가면 땡기는 힘이 가지고 있다. 땡기는 힘. 자 보면은 원래는 역별이지 않습니까? 역별. 그죠? 원래 역별인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이후에 밑에 구간에서 지지저항 나오면서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라가면서 뭐해서 박스권 만들었죠. 박스권. 그리고 나서 박스권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이 구간을 보면은 내려갔다 올랐다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 구간이 밀렸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밀렸어? 안 밀렸어? 안 밀렸죠. 오히려 버텼잖아요. 저 옛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 종목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HLB도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이 전혀 없고요. 그냥 예상했던 흐름이고 지금부터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많이 받겠냐라고 하면 4월 달부터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월, 5월 이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는 아무리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계속적으로 6만원 후반대 매물들을 흔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죠? 여기죠. 이 구간의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흔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그냥 계속적으로 뭐 주가가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어디처럼? 과거에 앞에 구간 매물 소화했을처럼 이때처럼 이 윗구간의 매물을 소화했을 때 쳐주고 어떻게 쳐주고 여기서 흔들고 여기는 매물 흔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상승 탄력 당연히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승인 직전에 사실상 안 좋은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근데 물론 안 좋은 이슈라기보다는 이때 뭐가 떴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한 이슈가 한번 떴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하락이 나왔고 찌라시였나? 그리고 나서 이 승인 받기 여기죠. 요 전에 이때부터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그냥 일단 축소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승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승인 실패 시 하락할 수 있는 거 생각해서 평단가 위쪽이니 비중 조절하자라고 전달드렸고 하락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마찬가지. 어쨌건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이었다가 역배열 추세 들어왔죠. 역배열. 그럼 이 구간에서 역배열 추세를 돌리는데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 이후에 돌릴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못 간다, 무조건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전달을 드리면 지금 구간부터는 박스권에 대한 그림과 좀 재미없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5만원 초반에 내려가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면 괜찮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HLB는 항상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뭐 기분이 나쁘신 분도 있을 거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손해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좀 수익을 보시고 제대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HLB도 분명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28일에. 그죠? 이 구간에서. 이때 영상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고 오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1월 28일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비중 관리, 단기 고점 가능성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과 비중에 대한 부분 제대로 신경 써라. 날짜 보여드리면 되죠. 자, 보시면은 언제요? 1월 28일입니다. 보이시죠? 1월 28일. 14,000명 보셨네요. 잠깐만 볼게요. 자, 요 구간부터 길지 않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볼게요. 1분 정도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갭을 따지고자 하면 얼마요? 이 가격대가 종가에 대한 부분들 얼마입니까? 66,400원이에요. 그럼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했다? 메꿨어요. 그죠? 갭을 메꿨잖아요. 갭을 메꿨고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간보다 갭을 메꿨으니 단기적으로 뭐요? 위쪽 구간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담가만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그럼 우리가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가 잠깐만 좀 지워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결국적으로 추세라는 부분들이 이 주봉상 20주봉선이 걸려 있고 이 추세가 뭐예요? 추세가 꺾이면서 이평선 다 내려간 구간들, 이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진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71,000원. 그죠? 71,000원. 그럼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 제 주식 경험상. 특히 HLB라는 종목의 특성상 더 쉽지 않다.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HLB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구간은 비중을 조절하는 구간이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릴게요.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자, 뭐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보자라고 하면 일단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HLB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셨어요. 왜? 결과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마치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긴 하죠. 근데 뭐 맞추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흐름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HLB가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듣고 싶은 거는 그냥 바로 올라가서 전고 뚫고 날아갈 거다 이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 관점 자체가 일단은 2, 3월 달에 크게 이벤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벤트 없죠. 뭐 리라프 NDA 뭐 관련돼서 뭐 뜨면 잠깐 또 반짝하겠지만 크게 뭐 없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보는 게 맞아요. 박스권의 흐름 보는 게 맞고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뜨면서 3월에 또 정기주총 있지 않습니까? 3월에 정기주총 있고 뭐 진양곤 회장이 나와서 발표하겠죠. 가남 관련돼서 뭐 이번에 무조건 승인 받겠다. 이번에 자신 있다. 진짜 자신 있다. 나오겠죠. 또 이런 식으로. 뭐에 또 급등 나오겠죠.
이게 막 되게 웃기죠. 그냥 야 그렇게 주가가 쉽게 움직이냐? 그렇게 쉽게 빠지냐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쉽게 빠지는 게 HLB예요. 그리고 항상 흐름들도 예상했던 부분으로 갔던 게 많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HLB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 많고 HLB 10년 동안 뭐 기다려가지고 지금도 뭐 삼성전자 살걸 뭐 할걸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냥 이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식을 어쨌거나 제 기준에 따라 잘하지만 제가 시골을 좀 내려갔는데 저희 시골에 고모부들도 많고 해서 한 진짜 5번 6번 있어요. 고모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난 주식 하는지도 몰랐어요. 뭐 안 물어보길래. 그래서 주식한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내려갔는데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 옛날에 뭐 기아차 다니셨는데 자기가 옛날에 뭐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헬릭스미스로 뭐 몇 억 날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6,000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헬릭스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무조건 된다 해서 뭐예요? 100% 수익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100% 정도 수익? 어제가 뭐 요때 샀나? 뭐 하여튼 100% 정도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다렸다가 안 팔았대요. 안 팔았는데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져서 기다리다가 손절했대요. 손절. 그 당시가 10몇만 원대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호부 근데 결과적으로 승인 받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헬릭스미스 같은 기대감으로 거의 한 10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0배나 뭐 5배 올라갔을 때 이미 공호부가 산 가격이 높은 가격이고 승인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하면 좀 그냥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게 맞지 않았어요? 절반이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호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승인만 되면은 10배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막 20배 30배도 갈 수 있는데 이걸 왜 파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공호부 승인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100% 수익 중이라고 하면 일단 반 팔고 승인되면은 올라갔을 때 그때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비싸게 사야 되잖아. 연속 상한가 점상한가 2방 3방 가면 내가 못 사잖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약이 승인되고 뭐 하던 간에 시총이 5조 10조 되는 회사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릴게요. 5조 10조 되는 회사가 점상한가 간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HLB가 점상한가 간다. HLB 따지면 쉽지 않아요. 승인되더라도 점상한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물량 자체가 일단 많다. 그리고 점상한가 갈 때면 이미 지금 구간에서 시가총액 자체가 7.5조가 아니고 15조 기대감을 얻어 15조 그 정도 15조가 돼 있을 상황인데 거기서 상한가 가면은 20조가 돼요. 근데 지금 최대 주주 물량도 HLB가 많지가 않잖아요. 9.43% 있잖아. 10% 있잖아. 그러면 유통 주식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점상한가를 누가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은데 저는 항상 그거예요. 승인되기 직전에 비중 조절을 좀 하고 승인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3년, 5년, 1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는데 제가 방금 공호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바이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내 알 바 아니야. 난 진짜 승인만 바라보고 있어. 이걸 생각하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도 승인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고 실패가 떴을 때 하한가 2방 맞는 게 그런 이유예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받아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HLB 갖고 있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분명히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라. 비중 조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은 아니에요. 가격대가. 근데 7만원대 분명히 또 횡보할 거고 위쪽 구간에서 변동성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서 7만원 구간 계속 박스권 뚫어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고가 뜨면은 더 많이 올라갈 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승인 받기 직전이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라. 3배 4배 수익일 때 3분의 1만 팔았어도 원금 챙기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 다 내 돈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죠? 근데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1억이 있었을 때 플러스 2억 됐다라고 하면 평가금액 3억이잖아. 여기서 3분의 1 빼. 내 원금 빼. 그럼 2억 뭐예요? 이거 다 빠지든 올라가든 다 내 수익이에요. 이거 먹으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욕심. 그놈의 욕심 때문에 못 판단 말이에요. 욕심. 끝까지 발라먹으려는 그 욕심. 그것도 HLB 한 번도 아니고 2번 되고 3번 되고 4번째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뭐다? HLB가 아무리 뭔 잘못했어도 여러분 잘못이에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 충분히 기회 줬다라 이거야. 기회 줬다. 마찬가지 지금부터 HLB 오래 들고 있는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한 것도 아니고요. 이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언제? 이때부터. 이때도 했고요. 이때도 했고요. 이때도 한번 했고 이때도 한번 했고요. 항상 했어요. 항상. 제 영상 오래 보시면 다 알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현재 구간까지 봤을 때는 2, 3월달 어차피 증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서 봤을 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올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밑에 구간에서. 위쪽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잘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하게 이번 7월달에 만약에 이번에 실패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냉정하게 HLB가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번 상승에 항상 이번엔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그렇게 해요. 야, 내가 HLB 투자하고 있는데 당연히 승인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주식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됐을 때 어떡하지라고 리스크 관리하고 생각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재를 보는 것보다 악재를 먼저 보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근데 이거에 대한 악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관점으로 하면 리스크 관리가 돼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승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매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이버머니잖아. 지금도 HLB 전재산 몰빵하면서 계속적으로 돈 생기면은 계속 쓸어달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안 보아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만약에 7월에 승인됐으면 좋겠지만 저도,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어떤 이유건 간에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10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을 저는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분할로 모아가면 결과 좋을 것 같고, 들고 있는 분들은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HLB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HLB 영상 많이 찍어두는 사실인데, 제가 바이오 종목 생각보다 잘합니다. 여러분들 잘해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2, 3만원 대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고 20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계속해서 모았던 종목이고, 그 리가캔바이오도 보면 원래 레고캔바이오였죠. 레고캔바이오도 보면 2, 3만원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종목이 얘도 지금 신고가 같네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HLB도 분명히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당장 승인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백날 얘기해도 뭐 듣는 분은 듣고 안 듣는 분은 안 듣는데, 어쨌건 저는 제가 할 도리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간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걸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전달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좀 같이 HLB 대응하고 싶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여러분께 또 영상 계속 찍어 드릴 거니까, 누구는 개잡주로 하고 누구는 무조건 된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게 HLB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사랑을 또 많이 받고 개인 투자자의 미움을 많이 받는 종목이 또 HLB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시세가 나온다, 매도해야 되는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야, 너 매도해야 되는 거 맞아? 아까도 보여드렸고, 여러분 가서 그 영상 댓글을 보시면 돼요. 분할이 또 익절하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항상 높은 확률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된다. HLB도 마찬가지. 승인되기 전에 주가가 만약에 두세 배 올랐다? 그 높은 확률로 뭐예요? 높은 확률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받은 상태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HLB 관련돼서 내가 뭐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H라고 남기시면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H라고 남겨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뭐 제2의 ABL 바이오가 요즘 분위기로 또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이 제2의 ABL 바이오가 될 수 있는 바이오 종목 하나 넣어 드릴 테니까, 요것도 뭐 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벌써 바닥 대비 2배 올라갔지만 앞으로 바이오 장세 오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에이벨 바이오 2만원 3만원 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에이벨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벨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에이비엘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에이비엘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야,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